메기 공장으로 갔습니다. 일명 양어장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좀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렇게 메기를 좋아하나요? 일단 이게 지금 북한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없어요. 네. 사실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키우기도 힘들고 또 이것 자체를 이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어떤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해서 이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부터 이 메기 공장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메기 공장이 제대로 운영 안 될 때는 상당히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먹을 거리들, 특히 단백질 공급거리를 이 메기를 통해서 이제 네. 확보하겠다는 막 그런 전략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각 지역에 이제 메기 공장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그 냉동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주민한테 얼마나 많이 돌아갈까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이번에 JSA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이제 그 안에 먹은 걸 보면 옥수수라는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애민적인 그런 지도자다 이런 걸 좀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가 잘못 들어가면 메기가 다 폐사를 해요. 네. 근데 북한 사회가 지금 전기가 거의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상당히 많은 메기들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아마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메기가 생산되는 것 같지만 저게 사실은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백두명장의 담력, 메기에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김정은인데요. 비린내를 맡으니 기분 상쾌해진다는 그의 메기 공장 방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바다양호 저울시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며 거듭 만족해 하셨습니다. 귀순병은 모르겠고 물고기의 사랑 그리고 애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김정은일까요? 예, 그렇죠. 저 장소들, 그러니까 메기 공장이라는 데가 좀 네.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큰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일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후계자로서 갔던 곳도 메기 공장이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 뭐 이복형이었지만 형이 피살된 이후에도 메기 공장이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김정남 2월에 살해시키고 난 다음에 네. 한동안 잠적 후에 나타난 게 첫 장면이 메기 메기 공장이었죠?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군요. 뭐냐면 바깥에서 흔들리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안쪽이 지금 든든하다. 뭐 네.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되면서 바깥에 살림 공급 다 끊기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탈북을 해서 병사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로 흔들릴 우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사람 배부른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난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어쩐지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를 따라갔던 곳이기도 하고 백두혈통 이제 나밖에 없다라고 입증하듯 김정남 죽이고 나서 찾아간 곳이었군요. 결국 고기를 먹이는 지도자. 이게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적통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자, 김정일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고기, 단백질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 네. 본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이미지를 보임으로 해서 아, 내가 역시 이제 확고한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좀 대내 과시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인 문제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네. 최근에 중국에 파견됐던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다 철수해서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 그 수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장마당이 있지만 그 장마당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국 측에 비협조해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 북한 주민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사실은 땔감 먹을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과연 저게 얼마만큼 주민한테 배급되겠냐 이거죠. 실제로 2,500만 주민들한테 저 메기가 몇 마리씩 네. 배급되겠습니까? 거의 저거는 뭐 실제로 평양이라든지 몇 군데밖에 배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과연 북한 주민들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건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김정은은 모르쇠로 나서고 있지만요. 이제는 귀순병 오청성 씨 언제까지 저 58만 원짜리 병실에 머물게 될까요? 군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본인이 수액 맞으면서도 앉아서 TV 같은 것도 시청할 수가 있고 네. 스스로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일 같은 걸 먹을 정도라면 위장 부분들이 거의 다 장 기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생 과일을 소화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에는 개복된 부분들을 완전히 닫고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국정 교수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 지금 뭐 국군병원 같은 경우에도 분리해서 격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 될 경우 국군병원에 가도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해군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총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령도 있었고요. 총탄 때문에 이제 뼈라든가 이런 데 다친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 같은 건 오래 걸렸는데 네. 젊은 병사고 또 장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또 빨리 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JSA를 통해서 탈북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신문 과정을 거칠 때 말이죠. 일식집도 데려가면서 아무래도 분위기 좋게 그리고 긴장을 풀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이게 혹시나 위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조라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과 기무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합동 신문조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3만 명의 탈북자가 와 있기 때문에 네. 각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거기 살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합심조에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고 어디 소속인지를 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네. 그런 단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합심조가 이제 조금 건강 상태 괜찮아지면 합심조 곧 이제 신문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바로 하나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네. 국내 정착 훈련들 또 기술 훈련들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00만 원과 그 다음에 일반 생활비 600만 원. 요즘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밖에 주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특별한 뭔가 이제 정보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로금을 좀 더 많이 주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한 2천만 원 가량의 이제 정착 자금만 이제 그 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렌지빛 영롱한 오병사가 머물고 있는 VIP 병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분은요, 어머니는 분해서 못 살겠다고 자결하겠다고 오열을 하는데 딸은 함께 살던 남성이 다쳤다고 오열을 하네요. 워낙 최순실 씨와 달리 정유라 씨는 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우려할만 했던 그 정유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 그건 안 돼. 어디 그쳤는데? 제가 사고 나서 신고 찢었잖아요. 보호자로 일단 소개 안 해요. 정유라 씨, 신경 어떠신가?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 엄마는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특검과 함께 새벽에 총총 집을 나섰던 정유라는 면회가 불발이 됐다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남성에 대해서 오열을 합니다. 정말 직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폭탄이라고 하던 말이죠.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네. 같은 거 그때 느끼는 대로 못 참을 때는 그냥 내뱉는 것 같고요. 그건 네. 어머니를 거의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최순실 씨도 법정에서도 사형시켜달라면서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자기 재판에서 검찰 얘기 갑자기 하면서 판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그래도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정유라 씨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왜 마필관리사라는 분이 물론 가까이 있었고 돌봐주는 뭐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급하게 서둘러가면서까지 찾아갈 정도가 됐었을까. 더군다나 네. 이제 이 범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꼭 반드시 가서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유라 굉장히 씨가요. 정유라 씨가 네. 이 사건 자체도 집착을 했었고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범인도 이렇게 이 마필관리사를 다치게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유라면서 찾았던 것도 보면 네. 이 사건도 흔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있는 혼자 있는 여성으로 소문이 났다 보니까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돌발적으로 벌인 사건이었나 보다 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지금도 훨씬 크지만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 좀 평범한 사건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모든 건 박 대통령과 엄마가 한 것 같아서 나는 모르겠고
그러나 이 남성에 대해서는 집착, 집념에 가깝게 지키려고 했고 면회를 가려 했던 정유라였죠. 아마 이제 추정컨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필 관리사인데 사실 정유라가 해외에 있을 때 2명의 마필 관리사와 함께 생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모도 있었고 그리고 아기도 같이 있었고 이런 이제 이 같이 이제 계속 움직였고 실제로 국내에도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네. 아마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미승 빌딩에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사실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고용자와 고용된 사람의 관계는 좀 이상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난번 강도가 들어왔을 때도 온몸을 날린 사실은 이제 정유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칼이 찔렸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유라도 굉장히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뭐 이렇게 했고 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했고 또 이제 네. 나중에 그 강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본인이 뭐 직접 실질심사니까 나가겠다 뭔 말하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전체 관계를 비춰보면 그냥 보통의 고용 관계는 아닌 좀 더 네. 이상의 관계 아닌가라고 좀 속시 추정을 해봅니다. 네. 증언을 위해서 새벽에 특검을 만났던 정유라입니다. 그렇지만 흉기 강도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직접 지켜보겠다고 하던데요. 이 부모, 특히 최순실 씨는 엎드려서 본인이 오열을 하면서 자결하겠다고 했는데 정윤혜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젠 부인하고도 딸하고도 연락을 잘 안 취하는 건가요? 정유라 씨가 유일하게 의존하려고 했던 제2의 남성 같던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건 직후에 네. 정유라 씨와 통화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 오히려 네. 지금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이 뭐 미승빌딩 쪽으로 보내서 찾아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윤혜 씨가 혹시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아는 사람을 정유라 씨 옆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으로 고용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고가 나자마자 정윤혜 씨를 찾았다는 것도 정윤혜 씨는 그동안에 전혀 인연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유라 씨도 심지어 무슨 생물학적 아빠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네. 아주 거리가 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윤혜 씨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좀 유지해 오면서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최순실 씨는 정윤혜 씨처럼 나도 진짜 그만뒀어야 하는데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될 말이긴 합니다만요. 또 정윤혜 씨는 두 엄마와 딸의 악재가 지속되는 동안 강원도에서 비교적 이 파고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상식적으로는 좀 더 이해하기 힘든 이 네. 가족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본인이 뭐 이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낳은 딸이고 네. 뭐 지금 그렇게 이제 강도까지 들어와서 거의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가족 관계라면 사실 정유라 씨가 직접 뛰어와서 관리를 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오지 않고 측근들이 왔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네. 세간에 좀 알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최순실 씨 아마 입장 같아요. 사실 그동안 사실 정유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감정들 그리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도대체 제가 왜 저런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네. 본인도 스스로 지금 거의 멘탈 붕괴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아마 딸까지 저렇게 위협받는다고 하면 사실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재판 과정에 이런 것도 상당히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수술복으로 위장해서 취재진 따돌리고 간호를 하려고 했다는 정유라 씨. 그런 집념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는 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요, 네. 좋아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애착을 보였던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태워서 독일까지 데려갔었고 어떤 방에는 심지어 그 노 부장이 그런 얘기를 노승일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머물고 있던 방에도 고양이 개냄새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까지 또 좋아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집착을 네.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그 전 남편과의 사이를 만류했었고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어린 나이에도 고집을 부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요즘 하는 표현을 빌자면 뭐 꽂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집착으로 그쪽에만 또 그쪽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강도 상해 혐의로 오늘 정유라 집에 침입했던 40대 남성이 구속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회 뉴스를 함께했던 두 분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네. 아마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매가 생산되는 것 같지만 저게 사실은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백두명장의 담력, 매개에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김정은인데요. 비린내를 맡으니 기분 상쾌해진다는 그의
매기 공장 방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바다양호 저울시고 어깨춤이 철렁한다고 하시며 거듭 만족해 하셨습니다. 귀순병은 모르겠고 물고기의 사랑 그리고 애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김정은일까요? 예, 그렇죠. 저 장소들, 그러니까 매기공장이라는 데가 좀 네.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큰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일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후계자로서 갔던 곳도 매기공장이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뭐 이복형이었지만 형이 피살된 이후에도 매기공장이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김정남 2월에 살해시키고 난 다음에 네. 한동안 잠적 후에 나타난 게 첫 장면이 매기 공장이었죠. 매기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군요. 뭐냐면 바깥에서 흔들리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안쪽이 지금 든든하다. 뭐 네.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되면서 바깥에 살림 공급 다 끊기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탈북을 해서 병사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로 흔들릴 우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사람 배부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이게 혹시나 위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조라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과 기무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합동 신문조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3만 명의 탈북자가 와 있기 때문에 네. 각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거기 살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합심조에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고 어디 소속인지를 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네. 그런 단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합심조가 이제 조금 건강 상태 괜찮아지면 합심조 곧 이제 신문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바로 하나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네. 국내 정착 훈련들 또 기술 훈련들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00만 원과 그 다음에 일부 생활비 600만 원. 요즘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밖에 주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특별한 뭔가 이제 정보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호금을 좀 더 많이 주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한 2천만 원 가량의 이제 정착 자금만 이제 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렌지빛 영롱한 오병사가 머물고 있는 VIP 병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분은요, 어머니는 분해서 못 살겠다고 자결하겠다고 오열을 하는데 딸이 공장으로 갔습니다. 일명 양어장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좀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렇게 매기를 좋아하나요? 일단 이게 지금 북한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 단백질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없어요. 네. 사실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키우기도 힘들고 또 이것 자체를 이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어떤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해서 이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부터 이 메기 공장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메기 공장이 제대로 운영 안 될 때는 상당히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먹을 거리들, 특히 단백질 공급거리를 이 메기를 통해서 이제 네. 확보하겠다는 막 그런 전략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각 지역에 이제 메기 공장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냉동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주민한테 얼마나 많이 돌아갈까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이번에 JSA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이제 그 안에 먹은 걸 보면 옥수수라는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애민적인 그런 지도자다 이런 걸 좀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가 잘못 들어가면 메기가 다 폐사를 해요. 네. 근데 북한 사회가 지금 전기가 거의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상당히 많은 메기들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부른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난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어쩐지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를 따라갔던 곳이기도 하고 백두혈통 이제 나밖에 없다라고 입증하듯 김정남 죽이고 나서 찾아간 곳이었군요. 결국 고기를 먹이는 지도자. 이게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적통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자, 김정일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고기, 단백질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 네. 본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이미지를 보임으로 해서 내가 역시 이제 확고한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좀 대내 과시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인 문제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네. 최근에 중국에 파견됐던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다 철수해서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화 그 수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장마당이 있지만 그 장마당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바로 중국 측에 비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 북한 주민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사실은 뗄감, 먹을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있고야 하지만 실제로 과연 저게 얼마만큼 주민한테 배급되겠냐 이거죠. 실제로 2,500만 주민들한테 저 먹이가 몇만 원씩 네. 배급되겠습니까? 거의 저거는 뭐 실제로 평양이라든지 몇 군데밖에 배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과연 북한 주민들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건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김정은은 모르쇠로 나서고 있지만요. 이제는 귀순병 오청성시 언제까지 저 58만 원짜리 병실에 머물게 될까요? 군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본인이 수액 맞으면서도 앉아서 TV 같은 것도 시청할 수가 있고 네. 스스로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일 같은 걸 먹을 정도라면 위장 부분들이 거의 다 장 기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생 과일을 소화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에는 개복된 부분들을 완전히 닫고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국정 교수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 지금 뭐 국군병원 같은 경우에도 분리해서 격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 될 경우 국군병원에 가도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해군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총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령도 있었고요. 총탄 때문에 이제 뼈라든가 이런 데 다친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 같은 건 오래 걸렸는데 네. 방문 병사하고 또 장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또 빨리 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JSA를 통해서 탈북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신문 과정을 거칠 때 말이죠. 일식집도 데려가면서 아무래도 분위기 좋게 그리고 긴장을 풀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렇죠.